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131번째 시간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우리는 5획에 해당하는 부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서다 라는 의미의 립부가 되겠는데요. 립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 서다 라는 의미의 립자, 끝, 단정하다 라는 의미의 단자, 경쟁하다, 다투다 라는 의미의 경자, 마침내 라는 의미의 경자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한자는 입자, 두 번째는 단자, 세 번째는 경자 이렇게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립자, 서다 라는 의미의 입자가 되겠습니다. 똑바로 서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서다 라는 의미의 립자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단어의 첫 글자로 올 때는 입이라고 읽겠죠. 립이 아니고 그 점 역시 감안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립 하는 것은 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립이라고 일종의 감탄사로 발음을 하면 앉아있는 사람한테 일어서라는 명령으로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입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좌석이라는 것이 특히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 때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의자에 앉지 않고 일어서 있는 자리를 얘기합니다. 이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석이 금지되어 있죠. 건립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건물이나 구조물 따위를 짓는 것을 얘기합니다.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나 기관, 단체 등을 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입체라고 하는 것은 3차원 공간을 차지하는 물체, 그것도 이제 딱딱한 고체 형태의 입체, 물체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연결되거나 교류가 없이 동떨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양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론이나 또는 현상 또는 조건 이런 것들이 언뜻 볼 때 함께 있을 것 같지 않은 것이 함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을 양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도나 또는 체제 이런 부분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것은 입이 세우다, 신이 사람이란 뜻이죠. 그 사람의 어떤 입지를 세우고 양이 떨치다라는 뜻이고 명이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름을 널리 알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출세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입동이라고 하면 요 계절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입동 그러면은 11월 한 7, 8일 정도 겨울이 시작된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들어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설립자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입춘 그러면은 2월 한 7, 8일 정도가 되겠죠. 봄이 시작된다라는 뜻이고 입하 그러면 이제 5월 달 한 7, 8일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그 여름이
시작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입추 그러면 한 8월 7, 8일 정도 되겠죠. 그때는 가을이 시작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은 끝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끝이라는 명사로 쓰이고 있죠. 설립자에다 산자에다가 내자를 쓰면 이제 끝이라는 의미의 이 단자가 요거는 그냥 내려그는 거고 요게 집어로 올리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끝이라는 의미의 이 단자가 되겠습니다. 단자는 물리적으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라는 의미의 그 끝이라는 의미를 갖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해서 총 1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단말기 그러면 컴퓨터의 서버하고 연결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게 된 장치를 얘기합니다. 또 이제 만약에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스마트폰 기지국과 연결돼서 사람이 통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얘기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신용카드 결제를 하기 위한 단말 장치 이런 것들을 모두 단말기라는 말로 쓴다. 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도라든지 또는 그 사회적 어떤 이제 업무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작용 또는 잘못된 그 관습에 의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폐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야단법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크게 일을 벌리고 시끄럽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단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풀릴 수 있는 실마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단서라고 하면 이 단서도 우리가 실마리라는 말로 쓸 수 있어요. 네, 단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증빙을 제시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첨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볼 때 아주 가장 발전된 상태에 있는 것을 첨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무단이라고 하는 것은 허락 없이라는 뜻으로 권리가 없이 무슨 일인가를 할 때를 얘기합니다. 단오라고 하면 음력으로 5월 5일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봄이 되면서 농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급하게 진행이 되다가 잠시 틈이 나는 때에 이제 여성들이 그 미모도 가꾸고 이런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절기다. 추석, 설, 한식, 칠석 이런 거와 함께 대단히 크게 그 추진되던 명절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단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외모가 어떤 뭐라 그럴까 뭐 우락부락하게 생기질 않고 상당히 정갈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예쁜 것 플러스 그 뭐라 그럴까
뭐 눈이 특히 크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단아하다라고 하면 단정함뿐만이 아니고 고상한 품이 있는 우아한 그런 자태를 가지고 있을 때 단아하다라는 단어를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그 한자는 다투다라는 의미의 경자가 되겠습니다. 시합하다 그런 의미죠. 다투다라는 의미의 경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한자인데요. 실제 인쇄를 할 때는 이쪽은 이렇게 두획으로 인쇄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형님이라는 형자를 쓰는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손으로 쓸 때는 구분 없이 똑같이 그냥 형자를 씁니다. 이렇게 손으로 쓸 때는 이거를 이렇게 삐쳐 올릴 뿐이지 형님 할 때 형자하고 똑같이 쓴다. 그러나 인쇄할 때는 다르게 쓴다는 거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쟁하다 라는 의미의 경자가 되겠습니다. 다투다, 경쟁하다 라는 의미의 경자를 보고 계십니다. 한자를 잘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하고 항상 써버릇하는 거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경쟁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와 더 잘하기 위해서 시합을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경매라고 하는 것은 가격을 특정 짓지를 않고 그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매길 수 있게 하는 제도죠. 그래서 가장 최소 비용으로 가장 저렴한 가격을 판매자가 제시를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이 최종 낙찰이 돼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얘기합니다.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자를 뽑을 때 그 두 사람 이상의 후보가 나와서 선거를 통해서 취임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경연이라고 하는 것은 예체능 쪽에서 특히 예능 쪽에서 예를 들어서 무용이라든지 또는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시연을 하고 그거를 점수를 이제 부여해서 그 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얘기하고 경주라고 하는 것은 체육 중에서 특히 달리기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달리기 부분에서 경쟁을 해서 순위를 먹이는 그러한 룰을 얘기하고 경륜은 자전거를 얼마나 잘 타느냐라고 하는 것을 경쟁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경마라고 하는 것은 말을 타고 경쟁을 하는 것을 얘기하죠. 통상 우리가 경마 그러면 스피드 경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경마는 이제 스피드 경기뿐만이 아니고 예술 경기가 함께 있죠. 운동 경기라고 하는 것은 스포츠 중에서 어떤 대회를 통해서 순위를 먹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운동 경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합을 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경선을 할 때 또는 이런 경쟁을 할 때
이 후보들 간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경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진대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발표력이라든지 웅변이라든지 또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 경쟁 붙여서 이제 순위를 결정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데요. 특히 이제 그 짧은 글을 쓴다든지 하는 것은 경진대회라고 쓰기도 하지만 경시대회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백일장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거는 이제 경진대회에 들어가긴 하지만 경시대회라는 말로 따로 구분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5회계에 해당하는 마지막 부서 하나, 그리고 3개의 한자 및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한국어의 단어를 어떻게 조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